자, 또 어법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 먼저 제목을 보면 계속적 용법, 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삽입구, 이거는 조금 생소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관대, 이퀄, 적 플러스 병, 이게 뭐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일단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관계사 시리즈에서의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내신 기간에 내신 문제로 이게 제시가 되면은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꽉 잡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 자, 먼저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자.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콤마가 있는 형태, 이거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해. 쉽게 말하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 관계사가 나올 때 이 사이에 콤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콤마가 없는 형태를 많이 배우지. 이런 거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한정적 용법이라고까지 말하진 않고 그냥 관계사, 그냥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지. 근데 콤마가 있으면 조금 더 이름을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자세하게 불러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콤마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면은 기존의 관계사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런 콤마가 없는 형태의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앞에 제시된 명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지만 뭐가 선행사로 제시될 수도 있다. 자, 정답을 먼저 적어보면은 앞 문장, 이라고 적어야겠다. 앞 문장이 선행사로 제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가 그렇게 특이한 거냐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선행사래. 그리고 나서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괄호 열고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잖아. 그치? 근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앞에 나오는 문장이 선행사로 제시가 되어서 이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한 콤마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대체 명사가 선행사일 때랑 문장이 선행사일 때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이게 해석할 때 있어서의 느낌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건데, 어법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이게 만약에 주격관계대명사고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선행사 데리고 이렇게 수일치 하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얘는 어떨까? 주격관계대명사고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수일치를 할 때 선행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일치 할 건데 선행사가 문장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3인칭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 자리에 is나 are 중에 뭘 쓰냐? is 쓰면 되고, 뭐 play, plays 뭐 쓰냐? plays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수일치 문제로서 활용이 되면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시 불가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는 대시 안 돼. 대시 안 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서는 대시 굉장히 잘 됐지. 뭐 선행사가 사람일 땐 who, 사람이 아닐 땐 which지만 대신 항상 된다 이렇게 배웠었던 게 기억이 나지. 근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that을 못 씁니다. 못 써. 그래서 이걸 문제로 많이 내. 알겠지? that을 못 쓴다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 Tom wants a teacher who is good at speaking English. 해석을 해보면, 자, 탐이 선생님을 원해. 어떤 선생님이냐면 영어를 잘 말하는, 자, be good at 이면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영어 말하는 걸 잘하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선행사네. 그리고 콤마를 좀 보이게 해볼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냐면 영어 말하는 것을 잘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콤마가 나왔으니 이후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대시 안 된다 그랬잖아. 안 쓴 거 잘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방금 내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나서 선행사가 티처인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 돼. 선행사 찾는 거는 이 부분이 누구를 꾸미는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영어 말하는 걸 잘하는 선생님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선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거랑 비교하면 조금 더 느낌이 잘 올 거야. 밑에 거 읽어볼게. Sandy slept all day long yesterday. 샌디는 하루 종일 어제 잤어. Which surprised me. 나를 놀라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나를 놀라게 만든 게 뭘까?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를 놀라게 만든 게 어제였어? 그건 아니지. 나를 놀라게 만든 게 뭐냐면 샌디가 어제 하루 종일 잤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관계사가 데리고 있는 이 관계사절이라고 하거든. 이 관계사절이 데리고 있는 이 의미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봤을 때 문장을 향하네. 아, 그러면 문장 전체가 지금 선행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적 관계대명사이고, 역시 that 안 쓴 거 잘 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문장 전체여서 이걸 가지고 수일치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과거 시제라서 수일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됐지?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얘기를 해줄게. 계속적 관계사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말하는 걸 잘하는 선생님, 나를 놀라게 했던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꾸며도 괜찮지만 해석이 뭐가 가능하냐면, 해석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해져. 이게 계속적 관계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거든. 일반적인 관계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앞에 말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지. 뭐뭐한, 뭐 영어 말하는 걸 잘하는 선생님, 뭐뭐한, 뭐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줬단 말이야. 근데 계속적 관계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뒤에서 앞을 꾸며도 되지만, 원한다면 이렇게 해도 돼. 한번 해볼게. 샌디는 어제 하루 종일 잤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적 관계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서 앞을 꾸밀 건지,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말을 연결을 할 건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거는 없고 그냥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난 이게 좋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그걸로 하면 돼. 됐지?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 자, 두 번째는 삽입구를 가지는 관계사절이라고 해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를 봐봐.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모양을 잘 봐야 돼. 선행사가 나왔어.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생략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괄호는 열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어동사가 등장을 할 때 이 동사가 있잖아. 이 동사가 생각하다, 주장하다 정도의 느낌을 나타내는 동사라면, 예를 들어서 think, imagine, consider, find 이런 애들, 여기서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find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나오는 동사가 생각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면은 괄호를 닫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갈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갈 건데, 얘를 삽입되었다, 여기가 삽입구다 라고 생각을 하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삽입구가 들어간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그리고 주격관계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써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예문을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잘 올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빨리 예문을 봅시다. 자, 예문을 갑니다. This is the book which I think is well written. 뭐 단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well written 이라고 하면은 잘 쓰여진 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은 책입니다 하고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선행사인 것 같고 여기 관계대명사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위치에서 괄호 열었으니까 어디서 닫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한다 라는 말에서 동사가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잖아. 그러면은 한 번 더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닫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아, 너 삽입구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해석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 예문 가지고 해석하는 거 연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 안 하고 넘어온 거거든. 자, 이것은 책입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 일단 가리고 해석을 해볼게. Which is well written.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집어넣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잘 쓰여진 책입니다. 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가면 가리고 한번 해석해. 잘 쓰여진 책. 그리고 집어넣어. 내가 생각할 때 잘 쓰여진 책. 그치? 자, 밑에 거 보자. Kelly is looking after a dog which she considers is cute. look after라는 말은 돌보다지 그거 말고는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켈리는 돌보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자, 얘가 선행사고 어떤 강아지냐면 그녀가 생각할 때 생각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자 그랬지? 삽입구 처리하고 한 번 더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녀가 생각해 It's cute. 귀여워 하고 여기서 닫아. 그리고 해석할 때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한번 가려. 그래서 A dog which is cute. 귀여운 강아지 집어넣어. 그녀가 생각할 때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게 삽입구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됐을 때 해석을 해낼 수 있어. 가려서 한번 하고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뭐 한 방에 해도 괜찮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법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 어법 문제를 낸다면 이제 수일치 문제라고 했을 때 삽입구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수일치를 해야 돼. 또 삽입구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수일치를 해야 돼. 어법 문제로 실제로 이거를 많이 노려. 시험 범위에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간 문장이 제시가 되면은 시험 범위에 만약에 이게 있으면 출제자 선생님들은 아마 이거를 내고 싶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거야. 나라도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해석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수일치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도 틀리지 맙시다. 알겠지?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내신 시험 문제에서 어법 문제로 잘 제시가 되는 건데,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를 합친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배우면서 시작을 하거든. 자,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겠지. 문장이니까 이 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겠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됐건 이 문장 속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봐야 돼. 한 문장에는 원래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한 번씩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어 동사를 지금 두 개를 한 문장에 우겨 넣겠다는 건 어쨌든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로 쓸 거냐면 관계대명사로 쓰는 거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잖아. 그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야. 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에서 똑같은 무언가를 하나 지우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는 그 지워진 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
그 지워진 명사의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자,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볼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니까 예문을 보여줄게. 자, I have a son. 내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he is nice. nice 이상하다. kind라고 할게. he is kind. 그는 친절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문장으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son 하고 he 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를 지우고 괄호 묶어서 여기로 보낸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면은 I have a son who is kind.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거든. 그치? 자, 그럼 봐봐. I have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 다음에 he is. he가 who로 바뀌었지? he, who, is. 한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가 2번 나왔어. 근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구나. 근데 주어 자리에서 he라는 애를 지우고 he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who니까 얘는 he라는 명사도 대신하고 있네. 이거 말하는 거야. 됐지? 됐지? 적어볼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기도 할 거고 명사의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을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기능을 가진다. 관계부사는 이렇게 대답해도 돼. 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이 예문을 봅시다. 자, she is reading a book and it which is in English. 뭐 그녀가 책을 읽는데 영어로 쓰여 있는 책인가 봐. 뭐 대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 she is 이건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볼 건데 it도 주어가 될 수 있고 which도 주격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어. 어쨌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 얘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런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 it이라는 애는 그냥 명사의 기능을 하는 애라면 it, 그것, 명사잖아. 그치? 근데 which는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방금 전 PPT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 방금 전 장에서. 그러면은 여기 봐봐. 자, 주어 동사 and 이게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필요 없네? 그럼 네가 정답.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또 밑에 거. 그녀는 책을 읽고 있어. 근데 여기 접속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지.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고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기능을 하는 애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위치가 정답.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it, 주어 역할을 하는 which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또 밑에 거 한번 볼까? I have two sons and one of them whom is a teacher. 뭐 단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 2명의 아들을. 그리고 저희 접속사가 등장을 했어. 자, 그리고 one of them whom 차이가 뭐냐면 them은 그들 뭐 말 그대로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일 테고 whom이라는 애는 관계사니까 접속사와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is가 동사고. 자, 근데 여기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서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애가 필요하지. 근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전치사 뒤에서 명사 기능은 통과. 다만 접속사가 있으니까 넌 굳이 필요 없겠다. 얘가 정답.
이렇게 가면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주어였던 거지. one of them 이렇게. 자, 밑에 거 봅니다. I have two sons. 내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나왔고 접속사는 없는 것 같아. and가 없지. 접속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전치사라서 전치사 뒤에 명사는 나와야 되고 접속사는 없으니까 접속사의 기능도 같이 해야겠네. 아,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접속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에 접속사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접속사는 뒤에서 필요 없는 거지. 앞에 한 번 있는 건데 접속사를 또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냥 명사의 기능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명사를 적으면 돼. 그게 이제 it, them 이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앞에 접속사가 제시가 안 됐어. 그러면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애와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동시에 필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게 누구냐면 which, whom 이런 애들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PPT가 마무리가 됐는데 길지는 않지만 내용이 막 쉽지는 또 않을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럼 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하면 열심히 알려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